그대로 싸움 나겠네. 나는 여기 못 사겠다. 요 원리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가서 사지 말고 삽더면 사세요. 분양되는 거 보고 사세요. 예,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정당별로 도시 행정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알아두면 투자에 좀 용이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동네는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안성시장, 이보라 안성시장 같은 분이 좀 민주당스럽지 못한 스타일인 거고, 이보라 시장은 엄청 지원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업 들어오게끔. 민주당인데. 근데 그 이천시는 민주당이 한 15년 했나? 그랬어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천의 신둔역, 이천역, 부발역 3개역이 있잖아요. 그죠? 2010년부터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고 하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자 빼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고. 누가 하는 거라고? 민간. 그래서 이걸로 지정을 해놓고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을 받는 형태로 공모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하면 되지 왜 안 했어요? 보나 마나 공공기업 이런 거라든지 임대주택 이런 걸 엄청 요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경기도 광주 이야기 해줄까요? 경기도 광주는 경기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아까 한다 그랬죠. 할 때가 한나라는 아닌 국힘당이었어요. 시장에. 시장 이름 모릅니다. 예. 그러다가 민주당은 바뀌었어. 2단계 개발 사업이 안 하네. 그대로 안 한 채로 쭉 가다가 다시 국힘당 됐어요. 이번에 보상했어. 예. 저기 그 고양시 경기 북부로 가면 고양시에 가면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지 있거든요. 고양시장이 계속 민주당이었잖아요. 맞죠? 그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도시계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공공이라는 이런 거 높게 보고 이상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민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려 했으면 진작에 했는데 그때 사업 시행 협의를 LH랑 했거든요. 고양시에서 계속 요구한 게 기업이었어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첨단 산업 단지 뭐 이랬는데 뭐 들어올 기업도 없는데 고집 부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주 10몇 년 동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신둔역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지금 뭐 가서 보면 경기도 봐봐요. 여기 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요 3개가 다 개발을 많이 했어요. 곤지암도 역세권 개발 사업 1단계, 2단계 하고 있고요. 신둔역 있죠. 신둔역은 2000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엄청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신둔역에 이렇게 노상 주차장으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요게 여긴데 이 뭐야 이 허벌판이. 신둔역 개통 2016년에 했어요. 8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천의 집값이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맞죠? 아무튼 여기 땅을 우리가 2017년 2월 달에 220몇 평을 3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평당 대충 150점 안 되나? 정도에 낙찰받았거든요. 250에 그 매입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한테 민간 사업 시행자가 여기 땅들을 한 250만 원 후반대에 거의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지자체에다 제한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회원님이 안 팔대. 예. 저라면 팔았을 것 같은데. 3억 5천에 낙찰받았다. 대출이 한 2억 5천 나왔을 거 아니에요? 2억 5천 이상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250에 팔면 뭐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안전빵으로 하긴 좋은 동네였던 건데.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특정개발진흥지구다. 특정자 떼고 개발진흥지구다. 누가 하는 거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도 결국 민간 사업 시행자한테 땅을 파란 거죠. 민간. 뒷장 보겠습니다. 안성시 일중명 월정리가 있고 뒷장에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더니 유통개발진흥지구 돼 있죠. 이게 옛날 말로 유통개발진흥지구고 지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란 말이에요. 사업 어떻다? 느리다. PF 못 일으키면 사업 속도 엄청 느리다 이 말입니다.
뉴스 검색 한번 하겠습니다. 월정리 일대에 물류산업단지가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뉴스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안성시 일중면 IC 부근에 물류단지 조성 2011년도 기사고 2013년에 완공 1200억 투입. 자, 읽어보니까 공공재원이 1200억 들어간다는 거 같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 기사를 이래놓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누가 읽으면 뭐 안성시에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보이겠네. 여기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요 동네거든요. 요 동네거든. 돈 없는 민간이 PF는 잘 모르겠고 개발하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뉴스라고요. 사업 잘 될까요? 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왜요? 돈 없는 민간이 하는 거라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산업유통개발진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도울동 평택 브레인시티처럼 아파트 용지에 비해서 훨씬 용지가 싸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첫 번째 있고, 또 이거 해서 여기 산업물류단지 들어오면 앞에 땅값 올라갈까요? 물류단지 들어온다.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1번 기계, 2번 장첸. 누가 들어온 거예요? 1번, 2번 다 들어와. 그러니까 물류단지면 요새는 물류가 다 자동화거든요. 제가 유통회사 출신 아닙니까? 옛날에는 물류를 다 사람이 했었거든요. 이제 다 자동화예요. 그 물류단지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없어. 그나마 조금 있는 사람도 장첸, 장이수, 외국인들 많고 이런다고요. 들어봐야 돈 안 돼요. 근데 그마저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월정리 여기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2013년까지 물류단지 만든다면서요. 그 동네 어떻게 바뀌었나 가보겠습니다. 여기. 땅만 요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예요? 그대로 있네. 2024년 1월 달입니다. 물류단지 모습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죠. 예. 요걸 다시 도시개발계획에 넣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를 단계별 개발 계획 2단계에 잡혀 있어가지고 안성시 도시개발계획 보면 여기 개발하겠다고 잡혀 있어요. 근데 사업 방식은 민간, 속도 느리다. 해봐야 정준거 별로 늘어나는 거 없다. 비주얼이 크게 바뀔 것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합개발진흥지구 돼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화면 볼게요. 여기 향남역 요렇게 느리다. 해봐야 정준거 별로 늘어나는 거 없다. 비주얼이 크게 바뀔 것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나무 방충리는 복합개발진흥지구 돼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냐면 화면 볼게요. 여기 향남역 개통 예정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의 절반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어요. 복합이면 두 개잖아요. 주거랑 다른 거 하나. 아마 산업이겠죠. 그렇죠? 화성시에서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죠? 화성시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제한 받겠다는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옆에 쪽으로 파란색을 표시할게요. 요 옆에 쪽의 농지들이 대거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복습할게요. 자,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 녹지고 농업진흥구역 같이 왔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농림이었겠네. 맞죠? 농림이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동네인데 역도 들어온다 그러고 향남 1지구, 2지구 개발하고 이러니까 생산 녹지 올라왔는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그대로 같이 갖고 올라왔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자체장이다.
농업진흥국의 해제 건의를 언제쯤에 할 것 같아요? 1번 역개통 OX. 요 역개통 1년 남았어. 1년도 안 남았어요. 역개통 할 때 농업진흥국의 역세권 농지인데 이거 어쩔 거냐. 진흥국 해제하자. 제안 넣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저도 정답 아니에요. 의견이에요. 할까 안 할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농업진흥국에 해제를 하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우리 땅도 해제해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사에서 매입할 때 금액이 엄청 올라가겠죠. 제가 볼 때는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을 하고 진도가 나가야 이거 진흥구에 해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화성시는 향남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의지를 엄청 갖고 있어요. 행정계획만 갖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나오지 않았거든. 이런 동네를 민간이 매입을 해야 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아까 신둔여처럼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을 먼저 해제를 해버리면 매입 금액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매입하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농업진흥구역 해제 제한을 넣는 게 굉장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요 빨간색 복합개발진흥지구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줘야지 땅 투자가 잘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까 우리 안중 이야기 했었다. 맞죠? 요 동네 지적 편집 들어볼게요. 이만큼이 다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가. 그런데 아까 어땠어요? 평택 익산간 도로가 여기 개통을 하고요. ICL로 생기고 포승지구 들어오고 현덕지구 들어오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화양지구 들어오고 화양지구 2만 세대쯤 됩니다. 그 다음에 안중 구도심이 1만 세대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고속도로 IC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동네 정주인구가 크게 늘어날까요? 그죠? 예, 특히 이제 화양지구가 아파트 값이 오르든 말든 간에 한 2만 가구씩 되니까 그러면 여기 IC가 여기 오성 IC가 있으니 요렇게 가는 트래픽이 되게 많겠네. 맞죠? 맞나요? 예. 3만 가구 여기 요 동네만 3만이고 옆에 공장까지 하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IC가 주도로잖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예. 그 여기 제 땅이 있어요. 제 땅이 있는데 예,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뭐 들어선다 할 때는 계획관리를 먼저 사고 공장 팔고 나서는 준주고 사고 준주고 팔고 원동부터 팔고 나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고 예. 화양지구 들어온대요. 화양지구가 땡땡지구 들어오면 용도지역이 뭐예요? 대부분이 주상이잖아요. 정준구 크게 느네요. 그럼 뭐 가격 올라요? 주거지역 인구 쫙 늘면 택지지구 들어온다. 그럼 뭐 가격 오르겠어요? 어떤 용도지역 가격 오르겠어요? 그 인근에 녹지지역. 그래서 요런 데 땅도 제 건 아닙니다만 수강생 거란 말이에요. 평당 150에 판다 그러길래 냉큼 사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그 여기 땅 매도하시는 어르신의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가지고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주신 땅인데 팔면 안 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알았다고 안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안 샀지. 그랬더니 또 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가계약금을 넣어버렸어요. 180에 내놓더라고. 20% 올려서. 한 1년 좀 지나서. 그래서 가계약금을 2억을 넣어버렸거든. 그랬더니 어머니 전화하고 안 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주신 땅인데 알고 보니까 지금만 가지고 지금 시험만 거야. 무슨 시험을 주신 땅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막 하다가 그러면 계약금 넣었으니까 100 상환하라고 내가 그랬지. 점잖게. 예, 그랬더니 어떻게 그러냐. 그래갖고 일단 이제 내 설득을 뭐라 했냐면 아니 지금 연세도 계속 드실 건데 화양지구 다 들어오면 5년 6년 걸릴 건데 그때 땅값이 2배로 오른다 한들 그때 돈 갖고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좀 설실이 안 낫겠어요 하면서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180을 샀는데 제 말이 맞아요. 그 어른 말이 맞아요. 그 사모님 말이 맞아요. 사모님 말이 맞아요. 네, 지금 한 300 합니다. 네, 산지 2년 됐거든요. 네, 요렇게. 땅 투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네, 아시겠죠? 네. 요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까지 하는 이야기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뵙겠습니다. 자, 이제 용도구역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역이 돈 될까요? 규제를 꽁꽁 묶는 건데 돈이 될까요? 풀리면서 돈 되죠. 풀리면서 돈 되죠. 설명은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요 두 개만 할 겁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요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수산자원 거의 없고 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의할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펜 들고요. 저랑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 도시자연구역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냐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이거 뭐예요? 공원이 큰 거예요? 구역이 큰 거야? 구역. 구역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토지의 규제를, 토지를 사용 꽁꽁 묶는 규제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만 있고 뭐는 없냐? 보상은 안 하는 땅이에요, 기본이. 기본 원리가 보상은 안 하는 땅이에요. 근데 또 이런 거를 꼭 산다니까, 환장하는 게. 자, 요거랑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게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 도시 계획 시설 공원이 있어요. 이거 뭐로 끝나요? 공원으로 끝나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무슨 어린이 공원 뭐 이런 식으로 땡땡 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내 땅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역자 없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면 보상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도시계획 시설 공원이 도시계획 시설이면 공원이든 도로든 주차장이든 중요해요? 보상 언제 해주고 얼마 해주냐 이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맞죠? 보상을 언제 해주고 얼마나 해줍니까? 아, 그게 중요하지. 보상해준 다음에 도로를 쓰든지 공원을 쓰든지 내 할 바 아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시요.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뭐냐면 이거는 야산이죠.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보상을 해야지. 이거 뭐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이거 야산 느낌이거든. 근데 회원님들이 이걸 갖고 나한테 질문을 엄청 자주 해요. 네, 아예 경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강남구 야산에 마네킹 전시했던 해가지고 뉴스 난 적이 있었거든요. 무섭죠? 이봐라. 이 사람이 땅 주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사유지는 맞단 말이에요.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뒤에 구역을 엄청 크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커서 표지판 밖으로 벗어났나? 예. 근데 사실 저기를 저도 나중에 안 겁니다. 누가 댓글을 달아줘서 알았는데 아까 그 아저씨입니다. 아까 TV 인터뷰 때 그 아저씨라 땅 주인. 대모산 여기를 스마트 테마파크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요런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를 넣고 테마파크를 넣고 개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수강생 돈을 저렇게 모은 건데 내가 왜 저 물건을 아냐면 저기 돈 든 사람이 수강생 중에 있는 거예요.
쌤, 이거 개발 가능한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되지. 이거 뭐하러 샀나고요? 뭐하러 샀어요? 이러니까. 아니, 뭐, 대표님 수업 듣기 전에 샀는데 뭐 이러더라고. 강남에 땅 한 평 갖는 게 소원이다. 이래갖고 샀단 말이에요. 예. 보면은 일원동 요산이고 요거 낙찰받은 사람이 아까 그 회사예요. 그 회사. 9억 얼마에 낙찰받고. 9억 얼마에 사서 돈을 모은 거예요. 얼마씩. 우리 수강생 돈도 900만 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까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써놨단 말이에요. 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왜 썼냐? 보상을 해줄 거면 도시계 공원을 해서 보상을 했을 거거든. 보상은 안 되겠고 또는 타법에 의한 규제가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뜨냐? 됐다.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이렇게 안 뜨지? 여기거든요. 지금 되게 잘 안 뜨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요체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 일종 일반 주거지 개발했죠, 밑에. 그럼 그 다음 내가 개발할 차례는 이런 느낌 든단 말이에요. 맞나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치는 길이 나오죠. 그죠? 요 땅이 있으니까. 요 땅 들어가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그런데 다른 법에서 봅시다. 공익용 산지 치는 딱 들어가죠. 보존 산지 아니고 공익용 산지 치고 나오고 임업용 산지도 아니고 공익용 산지 딱 들어가죠. 맞나요? 산지관리법에서 개발 불능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그 산을 보상해주고 그 체육시설 놔둔 공원을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저한테 이거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자꾸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요까지 개발했는데 여기서부터 개발 불능지거든. 거기에 보상도 안 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합니까? 예. 어차피 산지관리법상으로 개발 못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강남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상의 행위 제한도 충족시켜줘야지 개발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으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 나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결국은 잘 안 되고 경매로 나왔어요. 9억에 낙찰받았잖아요. 10년 뒤에 경매로 넘어왔는데 23억 정도가 낙찰받았어. 세상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이걸 왜 받았을까? 예. 그 처음에 이런 일 한두 번 겪을 때는 이 낙찰받은 사람이 나보다 뭔가 고수로서 뭔가 있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또네 이런 생각이 드네. 예? 예, 개인이 낙찰받았어요. 토지 특강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땅도 보면은 자곡동 임야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써놨죠. 비오톱 1등급 써놨죠. 아까 그 땅도 비오톱 1등급일 거야 아마. 비오톱 1등급 맞죠? 예. 어때요? 1등급 토지니까 프라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땅은 지금 화면 보시면 요 공익용 산지는 수서역 앞에 있거든요. 수서역에 전철이 아무리 많이 개통해도 이거는 산지관리법이 안 바뀌면 개발 불능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 뭐 있다? 할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제한구역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투자 어때요? 좋아요. 나는 개발제한구역 투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토지 선생님들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면 땅 갖고 있다가 언제 해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봐야 너무 오래 걸린다. 또 보상받아봐야 시세대로 보상받기 때문에 큰 차익이 없다. 또 뭐? 또 그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어디로 개발할지 모른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갬블링이다. 여러분들도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러면 사놓고 어디가 개발될지 모르니까 약간 도 아니면 뭐다 이런 생각 들죠? 전혀 아니에요. 첫 시간에 제가 상복 입고 이거 데모하는 시위하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예? 장난치면 찍은 사진인데 그 땅 14억 2천에 사서 4년 만에 72억 2천 보상받았다 그랬죠. 그죠? 대출 끼면 7억 넣고 58억이 남았거든요.
지작물 빼고 땅만 그 정도 남았거든요. 그 땅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그 땅 개발 제한구역이었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 뒷장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어느 날 국토부에서 여기를 신도시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다. 이런 것들 미리 알 수 있어요? 여기 국토부에서 신도시로 만들 거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리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미리 알면 뭐예요? 감옥 가요. 진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있잖아요. 거기 2021년 2월 달에 발표 났거든요. 근데 거기 LH 다니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땅을 미리 샀단 말이에요. 예. 그 친구랑 해도 되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샀으면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 동네 땅 사러 하도 다녔으니까 나도 가니까 뭐 LH 사람들이 와가지고 2월 4일인가 2월 8일인가 그때 발표가 날 예정인데 그 전에 사야 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들었다니까 제가 들을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땡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했나요 지금? 아직 안 했죠. 사전 정보를 갖고 산 사람이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보상 아직 안 했거든요. 보상은 아직 한 2, 3년 더 있어야 보상하면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 정보가 있다 해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결과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죠? 자, 국토부가 신도시 발표합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왕숙지구 있었고, 그죠? 화남 교산지구 있었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몇 개만 샘플로 쓰세요. 다 안 써도 됩니다. 아까 봤던 부천 대장지구라든지 창릉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등등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맨 앞에 발표를 누가 했죠? 국토부에서 맞나요? 가로 열고 닫고 한 개 더 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맞죠?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알면 반칙이라니까? 맞죠? 이 미리 아는 게 어려워.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콕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사업형은 미리 알기가 쉽죠. 왜요? 시장 군수가 우리 개발하겠다라고 한다면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평택 이야기했으니까 서평택에 안중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 개발 제한구역은 아니지만 개발하겠다. 공약에 나올 수도 있네요. 지역 뉴스에도 나올 수 있나요? 이해. 맞죠? 안양시장이 나가면서 인도권 그 개발 제한구역 해제해서 나는 뭘 개발하겠다. 부천이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것들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고 이런저런 개발하겠다. 지역 뉴스가 먼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쫙 째려보고 있다가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 넣는 거. 오케이. 제안 넣기 전에 거의 대부분 여기에 나오거든요. 사업 시행자 협약 같은 것들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시행자 협약 나온다. 요때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수용 보상편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다뤄줄 거예요. 요 정도만 할게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장 군수가 이거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고 신도시 한다고 발표한다는 아니라고요. 사업 시행자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고 협약 맺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LH. 그래서 지자체랑 LH 또는 뭐라 그래요? SH. 경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GH. 이런 데는 협약을 맺잖아. 그럼 이제 진짜 사업 되는구나 하고 살까요? 예. 그 안에를 사도 되고 걔가 들어옴으로써 땅값 올라갈 그 옆에를 사도 되고 여기를 사도 되고 그 옆에를 사도 된다가 아니라 얘 때문에 올라갈 자리를 사는 거야. 아시겠죠? 그 옆에 자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굉장히 적은 리스크에 할 수 있어요. 뒷장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 시행령 중에 한 개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벤츠 전기차 한 개 불나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입혔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아파트 내에서 충전하는 걸 이제 권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불이 난다 하더라도 아파트 지하에서 나면 불나 끔찍하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불이 나면 괜찮죠?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아파트보다 낫지 뭐. 예. 여기 보면은 친환
자연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 촉진에 따른 법률 이래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어도 되게끔 허락을 했어요. 1000평까지 되는데 부대 시설로 수소연료 공급 시설 및 세차 시설.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세차장이 되는 거예요. 세차장 사업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세차장 사업이 되는데 이게 지목이 뭘로 바뀌느냐?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바뀌어요. 땅값이 몇 배 정도 올라가냐? 뒷장 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이렇게 한 사례를 봤거든요. 의정부 호원동에 이렇게 한 사례를 봤더니 공시지가가 지금 몇 배로 올랐어요? 3배로 오르죠. 맞죠? 주유소 용지 돼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맞죠? 그래서 의정부 개발 제한 구역에서 요거를 실제로 세차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전소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허가 받아서 했더니 땅값이 3배가 오르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 구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개발 제한 구역 투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 권성구 당수동에 썩은 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뭐라 해놨어요? 개발 제한 구역.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지목 뭐예요?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어느 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기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을 때 요거 개발 제한 구역 태어났을 때 얘 형이 있었어. 여기에 이미 집을 짓고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럼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지목이 뭐겠어요? 그죠? 여기 먼저 주택이 있었고 이때 이미 지목이 대인 땅입니다. 누가 형이에요? 대가 형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 동생이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 법 정신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죠. 맞나요? 이런 땅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이 아니라 근생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왜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물건 조사를 했으니까 제가 기억이 대충 나는데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1976년인가 8년인가 그런데 지목 대가 그거보다 한 2년인가 앞서서 됐더라고. 그 얘가 형님 맞죠? 개발 제한 구역 형님 맞죠? 쌤 그거 먼저 지정한 거 어찌합니까? 어찌하게 지자체 전화해서 물어봐야죠. 개발 제한 구역까지 전화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지정이 대로 된 게 언제고요. 개발 제한 구역인 우리가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 그러면 시행령에 따라서 이거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교재 넘겨 보겠습니다. 서수원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라. 2016년 12월 6일자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뉴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H 뭐라고요? 순우리말로 뭐라고? LH 순우리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당수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 동네가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경매 나온 물건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빨간색 오바로크 쳤죠? 그 옆입니다. 이 물건이 요 자리예요. 요거 당수동 이 자리. 스카이뷰 보겠습니다. 최근 거 봤더니 어때요? 당수 1지구는 요 공사하고 있죠. 맞나요? 예, 요만큼 공사를 지금은 하고 있고 그때 당시로서는 공사 임박인가요? 맞죠? 그리고 우리 입찰 전에는 어떤 뉴스까지 있었냐면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설명회까지 했어요. 이러면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자면 수원시에서 서수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가 났었는데 이게 2010년 무렵입니다. 10년인지 11년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요때 했거든. 살까요? 째려볼까요? 저는 째려봤어요. 왜요? 서수원 개발지항구역 엄청 큰데 그거 다 개발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어디로 개발할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근데 그거 어디로 할 거다 좀 되면은 이제 행정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LH랑 해서 이 뉴스 나왔거든. 이거 나오는 거 보고 2010년도부터 째려보고 있는데 이 뉴스 나오길래 아 이제 사자 이제 됐네 한 거예요. 그 무렵에 요게 경매에 나왔어요. 보세요. 2016년 12월에 이 뉴스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2017년 5월에 했죠. 우리가 낙찰받은 것은 10월 달이에요.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10월 달에 입찰하기 전에 LH 경기 수원지사에다 경기 남부지사에 전해서 물어봤어요. 당수지구 보상 언제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아 지금 보상 업무에 들어가서 보상 사무소를 개설했어요 이러더라고. 그 보상 안내문이 나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작물 조사 같은 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이렇게 지구계획안은 다 수립을 했고 지구계획안을 수립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절차 모르겠으면 수용할 때, 수용보상편 할 때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충 털만 잡고 계세요. 자, 그러면 화면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은 당수 1지구 만든다. 오케이. 산은 뭐예요? 개발. 가능지, 불능지 뭐예요? 개발, 불능지, 산지관리법상의 개발, 불능지.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남겨놓은 용지 이거는 뭐예요? 우리 뭐 어둠의 자식들이 왜 이만큼 남겨놨어? 이건 왜 남겨놨죠? 이건 왜 남겼을까? 집이 10개 넘게 있죠? 칠학지구 신규 지정을 하나 물어봤어요. 아, 계획 없대요. 수원시 계획 없대요. 이거 왜 남겼을까? 이걸 왜 남겼을까? 저는 요 파란색 부분도 신도시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물어보니까 칠학지구 신규 지정 계획이 없대. 이런데 없대. 집단 칠학지구 지정할 줄 알았는데 없대. 그럼 왜 남겼지? 그건 뭐 자기도 모르겠대. 아, 이 뭔가가 1지구 잘 되면 2지구 하겠네. 이런 느낌 오죠? 당수지구 잘 되면 당수2 한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죠? 맞죠? 자, 여기 이 개발 제한 구역 주택의 변수 두 가지 말해봅시다. 뭐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물건이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한다, 해제 안 한다. 이거 말고는 경우일 수 없죠. 맞죠? 해제한다. 해제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추가로 신도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신도시로 가서 보상받겠죠? 해제 안 한다는 뭐예요? 당수 1지구 옆에 땅이죠. 화면 잘 보세요. 당수 1지구가 있고 여기 칠보산이라는 산이거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갈 때 가는 길이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여기가 길이 없어요. 요 길이 좋아요. 요 길이. 요렇게 길이 있어요. 자, 신도시 옆 등산로 주동선, 순우리말로 닭백수. 용도 변경 된다 그랬잖아요. 용도 변경 된다 그랬잖아요. 신도시 옆 닭백수 신도시 옆 등산로 주동선, 순우리말로 닭백수. 평당 얼마쯤 하죠 이런 거? 쌤, 그 평당 얼마죠? 내가 어찌합니까? 해난데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 알아봤더니 평당 5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안 되고 당수 1지구만 들어오면 16억짜리네. 맞죠? 근데 당수 2지구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엄청 크죠? 맞나요? 예. 검색 한번 해볼까요? 당수 2지구 보상 쳐볼게요. 떴네. 당수 2지구 요 그림 그려놨죠? 아이고, 땅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499-2, 499-3, 499-2, 3 여기 있죠? 예.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그 당수 2지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질문. 신도시로 발표를 하기 1년 전에 사면은, 또는 전에 사면 토지 면적 일정 이상이면 딱지 하나 더 준다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낙찰받은 수강생한테 바로 전입을 해라 라고 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찰받은 분이 제가 여러분들은 대상이 아닌데 제가 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여긴 대상이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시간에? 공부 잘하면 투자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죄송합니다. 이 낙찰받은 김땡땡님이 우리 바로 앞에 근처 아파트 사는 김땡땡 형님이 서울대 나왔어. 얼마나 똑똑해. 난 지방대 있잖아. 와, 내가 전입하라 그랬거든요. 이 주택이잖아요. 전입을 하고 나서 1년 더 있다가 요 지정을 하면은, 발표를 하면은, 이때는요, 점포주택지를 85%의 살 권리를 줘요. 점포주택지를 조성원가의 85%의 살 권리를 줘요. 보상가와 별도로, 보상금과 별도로 이걸 주거든. 근데 전입을 안 했네. 전입을 안 한 거예요. 전입을 엄청 있다가 한 거예요. 엄청 있다가 했는데, 웃긴 게 전입한 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받고 천만다행이지. 이거 못 받고 전용 주거지역 있죠? 전용 주거지역 협의 양도인 택지 지를 살 권리를 받았습니다. 땅이 1000제곱미터 넘잖아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이 물건 리스크 뭐였어요? 개발제한구 해제로 되면은 당수 이주구 되는 거고, 해제 안 하면 뭐예요? 닭백숙 되는 거예요. 리스크 뭐였어요? 리스크 없죠? 맞죠? 한번 시비 걸어봐요. 무슨 리스크였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7억 6천원만 낙찰 받았는데 이거 대출 7억 받았고요. 주택에서 보증금 1억 3천 받았고요. 창고 있었죠? 창고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받았습니다. 투자금 얼마죠? 돈 남았죠? 그죠? 그리고 2023년 1월에 보상을 받는데 19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잘 알면 엄청 돈 돼요. 자, 여러분들 리스크 뭐 있어요? 지금 우리 한 60명 되는데 리스크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당수 일주구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장난치냐고. 지금 보상사무소를 열었고, 어떻게 할 건지 지구 계획안 해가지고 주민 설명을 했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안 해요? 그 LH 입장에서는 지구 계획안까지 가면 수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 환경 영향평가도 2번째 하는 건데, 맞나요? 예. 네. 리스크 뭐 있어요? 없다니까. 이건 닭백숙 아니면 이기신도시잖아요. 맞죠? 투자금도 0원이었다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저는 수업 때 장난치거나 농담하거나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투자가 힘들다 그랬잖아. 여보, 이 땅 어때? 집에서 뭐라 하겠어요? 집에 공부하는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이거 어때? 이 땅 어때? 제가 이 낙찰받은 우리 김땡땡 회원님을 낮춰서 말하자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서울대보다 학벌 다 좀 낮을 거 아니야. 같이 답사를 가서 설명을 들은 그 회원님도 이 물건 설명을 듣고 가서 같이 답사를 갔단 말이에요. 버스 빠질 뻔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 회원님도 입찰날 아침에 입찰을 안 가고 수업을 온 거예요. 입찰 안 가고 왜 왔어요? 그러니까 보보스님이 확실히 좋다고 안 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라. 그래갖고 장난치냐고 내가 이거 좋다고 이러니까 지갑 열어가지고 입찰 보증금 찾아내는 수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입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돈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수업하지 말고 빨리 입찰 가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입찰 써가지고 낙찰 받은 거였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대단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은요. 비주얼이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못 산다 얘가. 맞죠? 두 분 부부 사이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부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 같은 부부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건 제일 좋아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하여튼 같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게 잘 돼요. 나 한쪽만 공부한다. 이거 어렵다니까. 장황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없는데 뉴스 한번 찾아서 해볼게요.
이거 기간 찾는 거 없어요? 2011 운동장역 주변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겠죠. 그 다음 뭐로 해놨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언제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지만 누가 하겠다가 없죠. 사업 시행자가 없어요. 자기 혼자 발표한 거죠. 살까요? 째려볼까요? 째려봐야지. 째려봐야지. 그러다가 요 동네를 2017년쯤 되니까 본격 추진하고 나온 거예요. 본격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부천시는 LH 가로 열고 닫고 누구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와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4월이네요. 전문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2011년 6월부터 2017년 4월 사업 시행자 나올 때까지 이 기간을 6년을 뭐라고? 허송세월. 왜 이때 땅을 사냐고. 요때 사야지. 요때 구역 지정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그 협약만 맺었잖아요. 그죠? 근데 협약 맺은 애가 신뢰할 수 있는 애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땅 사고 싶어서 혼자서 먼저 답사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전반 회원님 14명 모시고 가가지고 땅 삽시다. 요 땅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사겠냐고 이거를. 설명 들을 때는 우와 좋네. 갔더니 이거거든. 나는 여기 매물 찾는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여기 매물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비대위가 있었는데 비대위 사무실 가서 비대위원장한테 90도 인사하고 땅 한 개만 해주세요. 이랬더니 비대위원장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A씨한테 팔았어. 근데 A씨가 건강이 나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매가는 둘이서 알아서 협의해라. 살 사람이 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몸 때문에 돈이 급해. 엄청 싸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지향구의 모체 땅을 그 공시지가가 9억 2천인데 10억에 산 것도 있어요. 하남이거든. 이번에 발표한데 거기도 그런 땅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팔면 얼마냐? 글쎄 부동산에서 팔아라 연락 왔는데 한 25억? 뭐 10억에 샀는데 25억이 많이 오른 거 아니지 않냐? 7억이 대출이었어요. 7억이. 그럼 3억 넣고 15억이 남았잖아요. 가는 동안 이자 냈다 하더라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개발지향구 투자 이런 식이라니까. 이렇게 해놓고 샀으면 어찌 됐을까? 제가 그냥 아니까 생각할게요. 여기를 2017년 말에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수용해서 개발사업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수서공공주택지구도 수서역 공공주택지구도 마찬가지고 인도권 역세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쭉 진도가 나갔었거든요. 개발지향구 해제고시하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단에 뉴스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업시행자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화되면 살까요? 이해. 그런 것도 방법이 되고 그다음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매매가 나왔던 물건인데 사지는 않았습니다. 광명시 한동 569의 1번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땅이네요. 로드뷰로 살펴봤더니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 바로 밑에가 뭐냐? 요 바로 밑에가 광명 하안이 공공주택 지구래요. 그럼 여기에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네요. 맞죠? 그럼 이 땅의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나요? 어떤 용도로 땅이 딱 좋아요? 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떤 용도 딱 좋아요? 딱 봐도 닭백숙이네. 맞죠? 그런데 지목이 전이고 개발제한구역이래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요런 땅은 안 좋네 이런 생각 하더라고.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축권은 뭐냐면 요 동네가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인데 지정 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린벨트로 지정하기 전부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요게 나중에 세 번째 신도시가 되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보상금도 주고 다음에 이주권이라는 걸 줘요. 협의하기에 따라서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보상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주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 소리냐면 네가 신도시에 집 어디 짓고 싶거든 지어라. 왜요? 원래 다시 하겠습니다. 네가 개발 제한 구역에 집 짓고 싶으면 지어라. 원래 개발 제한 구역에 집이 있던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네 집 지을 권리 줄게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 보상해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또 협조 좀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 이주권이 많이 나올 것 같나요? 나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단 사러 온다고. 맞죠? 그럼 사놓고 전이니까 농사 짓고 있다가 여기 신도시 들어올 때쯤 되면 이주권 있는 사람 땅 사러 오겠어요? 오지. 땅값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러면 개발 못하는 땅이니까 안 좋은 땅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용 보상편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의 특질을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적은 리스크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 수강생이 선생님 참치에 술 한잔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치 먹을 거냐 이래 물으니까 19만 5천 원짜리 몰타 참치 갑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는요 이러니까 위스키도 준비하겠대. 그래서 제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20년산 밑으로 먹지 말자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로얄 살루트 21년산을 마셨거든요. 이제 사실 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았잖아요. 한 3년 전에 산 땅을 개발 제한 구역이 있거든요. 산 땅을 팔았는데 세금 내고 딱 2배 남았다. 실투자 대비 딱 2배 남았다. 그 땅 투자를 뭐 당연히 제가 추천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팔아서 돈이 그만큼 남았으니까 술 묵시다 이러더라고. 그 세 명에서 공투한 거거든. 3천만 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명이 다 원래 아파트 투자하던 사람이었어요. 아파트하고 분양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야, 아파트는 오지게 안 팔리는데 땅은 팔리네요.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 개발하고 역 들어오고 한데 그 옆에 땅이거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특징 잘 이해하면 굉장히 적은 리스크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발 제한 구역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실패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적게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적게 오른 게. 분명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용 보상편에서 더 많이 할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요 그래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네가 여기 들어옵니다. 고속도로 IC가 생깁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택지지구가 들어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기 전에 살까요? 발표한 후에 살까요? 전에 살까요? 발표 전에 살까요? 발표 직후에 살까요? 둘 다 아니죠. 그죠? 언제 살까요? 저한테 누가 김종률 씨 땅 투자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토지 투자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도 하겠어요.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에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는 거. 오케이. 저는 그걸 토지 투자라고 하겠어요. 호재가 실현되기 몇 년 전이요? 3에서 5년 전. 3에서 5년 전이요. 자, 지하철 공사 몇 년 걸리죠? 5년. 예산이 딱딱딱딱 잘 잡혀도 5년이에요. 고속도로 몇 년 정도 걸려요? 6년. 고속도로 6년. 고속도로 공사 6년. 6년에도 잘 안 됩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언제 착공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봐봐요. 안녕하세요.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얼른 개통하겠습니다. 착공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없을 거거든. 왜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전에 착공했어요. 근데 안성구간 개통 아직 안 했죠. 오래 걸린다니까. 오래 걸려요. 오래. 고속도로 공사가 순서대로 착착착착 돼도 6년이거든. 근데 국지간 고속도로다 엄청 오래 걸려요.
지하철로 되게 오래 걸려요.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어떤 동네에 호재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든지 택지지구 들어온다든지 여기 들어온다든지 있어. 땅값을 알아봤더니 올해 알아보고 작년에 알아보고 올해 알아봤더니 별로 안 올랐어. 살래요 말래요? 한 해 더 알아봐 또 안 올랐어. 별로 안 올랐어. 살래요 말래요? 안 오르면 안 올랐어. 안 살걸? 근데 어느 날 알아봤더니 요 날은 그 전 해에 비해서 제법 올랐네. 살까요 말까요? 거의 대부분 어떤 생각하냐면 아유 작년에 살걸. 사장님 내 얼굴 알죠? 몇 년째 왔는데 내 얼굴 알죠? 작년에 그 금액에 나오는 금매 쓰면 나한테 줘요. 이런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자 과거로 돌아보면은 한 레벨 올랐을 때 한 레벨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금액이 제일 비쌀 수도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면 제일 쌀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종률이가 땅값이 안 오르고 쭉 바닥 깔다가 조금 오르면 그때 사자고 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무책임한 말 안 해요. 잘 들어봐봐요. 자 지하철 공사가 5년 6년 걸리고 도로도 6, 7년씩 걸리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에 살라 그래요. 그러면 착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착공한 가격만큼 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회원님들이 착공했으면 착공했기 때문에 한 레벨 올라 버리는데 그때 하는 많은 멘트 중에 한 개가 이 호재에 대한 값이 선반영되었다. 아니야. 실현되면 얼마 된다를 알고 보면 이 금액이 진짜 선반영돼서 너무 많이 올랐다도 되지만 아직 요 정도 먹을 차익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뭐다? 한 레벨 오른 거는 맞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을 정도 오른 거는 맞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여러분이 봤던 당수지구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낙찰받고 나서 이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땅을 더 사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집을 더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동네를 갔더니 부동산에서는 여기에 나온 매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 한 명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사고 싶은데 없어요 이러니까 그분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의 형님이라는 분이 요 집을 갖고 있대요. 그 집 사라 그러더라. 그때는 당수 1지구에 대한 내용이 쭉 올라온 다음이거든. 평당가가 250인 거예요. 당수지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금액 오른 금액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이거 좋은 거다 삽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간 최땡땡이라는 공인중개사 겸 수강생이 하는 말이 형 좋으면 형이 사면 되지 이런 거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막 이래버렸거든. 좋으면 형이 사면 되지 이 말 뭐예요? 야 좋으면 니나 사지 왜 우리한테 권하냐 이 말이잖아. 기분 확 나쁜 거야. 때려치하라면서 내가. 그래 와버렸거든. 근데 아까 그 집이 600 보상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나왔겠어요? 600 맞죠? 19억 2천 나왔으니까 320평. 요거도 580좀 안 나왔겠어요? 550에서 580 안 나왔겠어요? 그럼 250인데도 나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 계속 전화하고 깎아줄게요. 사세요. 살 사람이 없다니까. 빈집이잖아요. 그때 사갖고 전입까지 했었어 봐. 선생님 나는 세대 분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도도 있어요. 이혼이라는 제도 있고. 그래서 세대수를 해가 여기 전입했다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충 갖춰놓고 전원주택 생활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뭐지 이게 뭐지 그거 나는 자연이다 하는 찍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실제 거주한 거에 대해서 이장 확인이 되는 거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존재감을 알리면 되잖아요. 만약 술 먹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도 좀 하고 술 먹고 영역 표시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개차한 새끼 그거 산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주와 택지 딱지도 나오고 보상만 550을 죄송합니다. 평당 땅값 파는 거 땅값은 오릅니까? 오른다니까.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이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자 당수 2지구가 되었지만 1지구 옆에 걸 내가 왜 살라 그래서 1지구 보상이 임박했으니까 살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1지구 들어오면 확실히 올라가겠네. 매도인이 연세가 들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꼭 팔아야 되더라도 종전보다는 한 레벨 올리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종전금액에 살라고는 못 사지. 여러분 같으면 종전금액 팔겠어요? 내가 땅 갖고 있는데 착공했어. 신도시건 지하철이건 고속도로건 착공했어요. 그럼 종전금액에 팔겠냐고. 안 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한 레벨 올랐을 때 잘 찾아보고요. 호재가 실현되기 3에서 5년 전이다. 착공했다. 착공한 게 정상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 호재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적 땅을 사보세요. 그러고 나서 호재가 실현되기 한 1년 전쯤에 팔면 투자 기간도 딱 3년이면 되잖아요. 맞죠? 실투자 대비 2배 못 먹을 물건이 거의 없을 걸 이렇게 하면. 해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김종률 대리 사례, 옛날에 10몇 년 전에 김종률 대리가 했던 거 갖고 왔습니다. 2011에 15757 보겠습니다. 평택 지제동에 제가 14억, 13억에 감정한 공장을 9억 5,800에 낙찰받았는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뒤에 뉴스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자 뉴스를 봤더니 2014년 완공 예정인 일어났죠. 거기에 고속철도가 서겠습니다. 어디요? 지제역이요. 발표를 누가 했어요? 국토해양부가. 그러니까 요 동네 이야기를 좀 하자면 철도를 수서평택간이라 하겠습니다. 고속철 보상을 2011년도에 했어요. 하고 착공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2012년 2월달 뉴스가 착공 들어갔는데 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제역을 지나는가 설까 말까 하는 중인데 우리 여기 정차하겠습니다. 역 들어 KTX 서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늦어질 일이 별로 없겠네. 맞나요? 예. 발표 누가 했다고? 국토해양부가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지제 동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는데 우리 지제에 안 서게 됐어요.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지제 민주화운동 5.18 임진왜란 6.25 다 일어나요. 국토부가 발표를 했다가 거기 역 안 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지하철 공사 몇 년 걸린다 그랬죠? 5년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때 예상 개통 시점이 예상 실현기가 언제예요? 2016년이잖아. 맞죠? 근데 실제 개통은 언제 했느냐? 2016년 가을에 했어요. 월은 모릅니다. 가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뉴스니까 이때가 호재가 실현되기 이미 4년 전이네. 맞나요? 서둘러야 되겠네. 자, 그리고 그 뒷장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 7월입니다. 2012년 발표를 했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대요. 고덕 신도시 내에 산업용지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대요. 삼성전자 들어온다. 삼성전자 공사 몇 년 걸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 예. 다른 데 신도시 들어온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요것도 한 4, 5년이겠네. 왜냐하면 고덕 신도시가 보상을 2010년에 했거든요. 요때 보상을 했거든요. 제가 고덕 신도시에서 투자를 해서 보상받은 사례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보상 업무, 2010년 말쯤부터 보상 업무 들어갔나? 예, 맞을 거예요, 아마. 2010년, 11년 그때겠다. 11년에 하겠다. 2011년에 이때 보상하고 산업용지 분양하고 이랬거든. 그 분양하는 산업용지를 삼성전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지구 보통 4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겠구나. 그래서 예상이 이르면,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신을 못 가졌으니까 이르면 2016년이겠네 했거든. 2016년이겠네. 근데 실제로 1차 가동을 2016년 가을에 했습니다. KTX에 맞춰서 했어요. 자, 질문이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다시 질문이요.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어떤 KTX역이 생긴대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주거. 근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네. 주거는 겁나게 많네 이미. 맞죠? 여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 그러고 평택 지제에 없던 KTX가 들어온대요. 주거는 택지개발지구 많아요. 또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공장, 협력업체. 공장. 엄청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협력업체. 맞죠? 근데 이 경매 나온 땅이 어떤 땅입니까? 공장이고, 경매 나온 땅의 용도지역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장하기 좋은 땅 맞네요. 맞죠? 예. 거기다가 이거 답사 갔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늘어놓자면, 이 물건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되게 좁은 녹록길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이걸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012년 입찰 전에 가서 봤더니 도로를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확장 공사를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좁은 도로였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을까요? 프로그램 뭐야? 1번 평택사를 빨리 서울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뭐야? 카카오맵. 2번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화면 한번 봐봐요. 그 당시에 도로를 요까지만 개통했어요. 요까지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2014년, 16년 거 볼게요. 도로 개통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와가지고 명진건설 중장비로 와요. 그래서 인사했지. 명진건설 중장비 사장님 찾아가서 존경합니다 사장님. 왜요? 어떻게 이렇게 조정도를 뚫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죠. 이 도로를 더 뚫고 올라가서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왔던 이 도로 계획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정 논하네. 요렇게 올라가서 지제역 가고 그다음 뭐요? 삼성전자 가고 하는 도로 계획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없던 고덕 IC 계획도 잡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요 땅이 좋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2012년 12월 28일인가 29일 날인가 요때 제가 잔금 쳤거든요. 선생님 잔금 기한이 11월 29일인데요. 아 이거 법원에다가 제가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잔금 납부 기한을 연기를 해요. 한 달 연기를 받아가지고 12월 29일 날 잔금을 쳤어요. 여러분 첫 시간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토지 투자는 장기 투자라 그랬거든요. 이 땅 2013년 1월 3일에 매매했습니다. 5일 만에? 12월 29일 잔금 치고 12월 30일 종무식, 31일 휴일, 1월 1일 휴일, 1월 1일 모르겠네. 한 5일인가 6일 만에 팔았는데 그 안에 휴일만 4일인가 5일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월 2일 날 매매하자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수도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내일 계약하면 안 되겠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1월 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이 1월 3일 날 매매를 하고 잔금이 1월 9일이었거든요. 근데 3일 날 등기권리증 넘겨줘야 되잖아요. 법무사에서 등기권리증이 안 온 거야. 그 등기권리증 책상에 꽂아놨는데 꽂지도 못하고 1월 9일 날 잔금 치는데 법무사에 전화해가지고 미안한데 등기권리증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 공장을 팔았다 이랬어요. 그 인천에 있는 법무사가 아니 지금 잔금 쳤는데 뭘 파냐 이러더라고. 아니 팔아서 오늘 잔금 날이다 이랬어. 아니 매매 경락 잔금이 아니고요. 매매 잔금 날이라고. 그래갖고 우편으로 발송 안 하고 퀵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아침 11시에 잔금 치기로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점심 먹고 2시에 킥 받아갖고 아예나 가져가라 바로 줬어요. 예. 토지가 장기 투자라며 이게 뭐가 장기냐고 이게. 얼마 팔았어? 그거는 말을 못 하겠네. 2배 정도. 제가 작년에 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이국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9억이 납세받았는데 그 10억 번 거네. 7억 그치. 4천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리고 얼마 팔았습니다. 세금 많이 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아직 젊으니까 투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돈을 벌더라도 경험을 쌓자 이래서 팔았습니다. 제 투자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경매구나. 아이고야 이 시간 지나니까 평당 600, 700 바로 올라가더라고. 그 700이면 30억이네. 참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건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난 강사가 될 팔자였구나. 자, 2013년 3369 사건도 한번 볼까요?